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의 의혹 제기와 김 후보자의 반박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를 받은 게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나왔는데 야당과 김 후보자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월수급에 아침 회의를 하고 7시 회의를 하고 8시, 9시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일주일에 한 2번씩 왔다 갔다. 당시 최고위원회 개최 일시가 모두 오전 9시 아니면 9시 30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침 7시에 회의를 했다는 얘기 자체가 허무맹랑한 거짓말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저런 의혹이 나오고 나니까 김 후보자가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신의 당시 출입국 기록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두고 가공된 자료다. 법무부의 원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조금 더 좀 실력이나 수준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15년 전 얘기잖아요. 그러면 7시 회의 끝나고 중국으로 갔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9시 회의 끝나고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7시냐 9시냐 가지고 뭐 허위냐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조금 초점이 맞지 않았다. 조금 크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본인이 이제 출입국 기록을 공개했는데 이 자료를 뭐 김민석 후보가 자신이 잘못되게 하려고 가짜로 제출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김민석 후보의 해명이 맞다라고 생각되고요. 국민의힘이 뭐 도덕성 검증 뭐 불가피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실력이라든가 능력 검증도 같이 갔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뭐 돈과 학력 이거 외에는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괜히 이 발목 잡기형의 의혹 제기 아닌가라고 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좀 퍼지고 있거든요. 조금 실력을 좀 키워서 제대로 된 실력 검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함께 좀 검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가 다 좀 무리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뭐 김민석 후보자가 이런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저런 자료가 있었으면 조금 더 빨리 제출할 수도 있지 않았었겠냐 하는 아쉬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야당일 땐 저렇게 하다 또 여당일 때는 아니 뭐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 다 그런 것들이고요. 여야를 늘 바뀌면 늘 하는 게 우리가 참 저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뭐 그런데 그건 어차피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뭐 이른바 뭐 도덕성 검증 그거 집중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재산 형성 과정이나 뭐 또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래서 학위를 취득했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건 분명합니다. 뭐 돈 문제도 그렇고 이것도 글쎄 본인 해명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아침 7시 회의를 끝내고 8시 비행기를 탄다? 9시 비행기를 탄다? 그거 가능하지 않다는 걸 되게 알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정당 회의를 하면 뭐 5분에 끝납니까? 1시간, 2시간 기다려 들어지고 그렇게 하는 게 보통인데 그걸 끝나고 김포공항인지 인천공항인지까지 갔다. 그것도 1시간 이상 거리고 그런데 뭐 9시 비행기를 탄다. 이건 글쎄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주장이고요. 글쎄 또 뭐 본인이 가서 얘기했다니까 뭐 아니라고 주장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 옛날 자료까지 다 이렇게 해서 비행기 편명 시간까지 다 정리를 했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그거 기억하거나 기록이 있겠습니까? 법무부에서 받았겠죠. 아니면 어쨌든 그렇다면 그 법무부 그냥 원자료를 공개하든지 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야당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료를 지금 법무부에서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정보라고 해서 그렇다면 본인이 개인정보를 주라고 동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간단한 건데 이상하게 복잡하게 그 상황을 좀 만들어가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까지 시사하면서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여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이 정한 인사청문이 정치 보복과 내란 동조의 연장선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가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서 뭐 도덕적인 검증 부분은 비공개로 하는 방향으로 좀 바꿔보겠다 이겁니다. 이 얘기도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죠. 민주당이 몇 달 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좀 돌아보시면 역지사지했으면 좀 좋겠어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 저런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야당일 때 조금 너무했다. 미안하다. 나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좀 우리도 수긍을 하고 국민들 듣는 다 국민들도 그래. 참 민주당이 그때 야당일 땐 그랬지만 그건 야당 얘기고 국정을 맡아보니까 조금 달라지는 모양이다. 이렇게 할 텐데 마치 자신들은 아무것도 그런 얘기 안 해. 그런 식으로 안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만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건 역지사지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도 하고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것 예전에도 나왔던 얘기죠. 도덕성 검증은 뭐 이제 비공개로 하고 이거 청문회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전문성을 어떻게 검증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하다 뭐 추진하다가 흐지부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야당일 때는 뭐 여당일 때 저렇게 주장하다가 야당 되면 바뀌고 또 야당일 때는 이렇게 하다가 여당일 때 바뀌고 하는 거를 조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참 한심한 말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달라진 입장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 주신 건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야당이던 지난 정부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1000건 넘는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었던 점을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 뭐 민주당도 1000건 넘는 자료 요구를 하고 국민의힘도 이번에 또 1000건 넘는 자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정권이 바뀌다 보면 똑같은 행동이 발생하는 것인데 예. 저는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김민석 후보자라든가 장관 후보자까지는 기존 청문회대로 가는 것이 맞다. 다만 앞으로 또 정권이 바뀌거나 연장되거나 계속해서 실력 검증이라든가 정책과 비전, 리더십 이런 것들은 보지 않은 채 그냥 흠집내기성, 도덕성 검증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개인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까지도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덕성 검증은 향후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서 비공개로 하고 그래서 비공개 과정에 있어서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예. 또는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함에도 유지할 때는 야당이 이제 그때는 공개로 전환할 수 있는 등 이런 방식으로의 인사청문회법이 이번 청문 과정을 거친 이후에 좀 개정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너무 정치적으로만 공격하다라고 보면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뭐 전처가 생활비를 댔냐 안 댔냐, 뭐 학비를 전처가 냈냐 안 냈냐, 뭐 이런 정도 수준의 너무 개인적인 것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어떤 주장력이 좀 설득력을 잃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조금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김민석 후보자를 좀 검증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야는 어제 열린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정보원장님은 굉장히 친북적이다. 북한의 대남 연락사무소 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할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국정원장 후보자를 대남 연락소장으로 지칭하면서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 보고 연락소장입니까? 여기 오늘 발언 중이라고요. 왜 반말하고 그래? 발언 중이라고 했어요. 반말 안 했어요. 이 후보자의 대북관을 문제를 삼으면서 대남 연락소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종석 지금 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국정원장 후보자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안보를 총괄하는 분인데 그런 분을 그냥 대남 연락소장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종석 후보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을 폄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금 발언을 품격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고 또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라든가 사고 같은 것들을 좀 숨겨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앞으로 한미 관계, 한일 관계 또 대중국 러시아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어떤 발언들을 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국정원장이 나와서 자신의 생각들을 그냥 적나라하게 다 오픈하는 것이 결국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보다는 진심으로 어떤 대북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흠집내기식으로만 공격하다 보니까 결국 국가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들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석 후보자는요.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라고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추적이 북한이라 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추적 문제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 후보자가 대한민국을 주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좀 주저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다. 그 뭐 어려움이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게 아니라고 하나요? 아니 북한은 지금 주장하기를 김정은 주장하기를 대한민국을 이 지상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핵무기를 통해서 뭐 존재를 없이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주적이 아니면 어떤 게 주적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꼭 친북적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예. 북한에 기울어진 이른바 내재적 접근을 하던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을 국가정보원 수장으로 임명한다. 이건 정말 조금 국민의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연락사무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또 과도한 지칭이지만 그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중립적으로 정보 수집 활동을 하겠다든가 이런 다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가정보는 그야말로 중립적 입장에서 우리 국익을 바탕으로 위해서 대북 정보든 대외 정보든 그걸 수집해서 분석해서 국익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면 북한에 관한 정보는 상당히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혹시 국가정보수장으로서 대북 정보를 왜곡할 우려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북관이 선명하지 않다면 여러 가지 대북 정보들이 왜곡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지원 국정원장 청문회 당시에도 박지원 국정원장 당시 후보자조차도 북한은 주적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말씀을 명확하게 하셨거든요. 북한 주적이다. 그런데 어제 이 후보자 북한이 주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튼 말씀을 좀 저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한 것 같은데 예. 질문자가 그냥 주적이냐 아니냐 있냐 없냐라고 하는 단답식 답변을 말했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한 것 같고요.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위협적이고 위험한 존재죠. 한국과 아예 인접해 있잖아요. 접경하고 있고 거기에 북핵 미사일이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존재이고 그래서 주적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관리의 대상이고 대화 협력의 대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냥 북한을 주적만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 같고 지금 굉장히 위기죠. 러시아하고 북한이 굉장히 밀착하면서 북핵 기술을 굉장히 전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드론 기술까지도 다 전수하면서 북한의 러시아 전쟁 파병과 관련해서 북핵이 더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주적이자 또 다른 대화 협력 관리의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일단적인 면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들이 불식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조기 전당대회가 가시화되면서 후보로 누가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북한산 정상 등반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 대중과 접점을 넓히는 데 신경을 쓰는 모양새인데 김 전 장관이 당권 도전에 나설 경우에 좀 영향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뭐 김문수 전 후보의 영향력 또 뭐 한동훈 전 대표의 영향력 예. 그런 걸 말씀드리기 전에 국민의힘 움직임이야말로 정말 국민들의 한숨을 자아내는 그런 그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없죠. 예. 뭐 소속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뭐 탄핵을 당하고 그래서 조기 대전으로 지금 정권을 헌납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과거 같으면 정말 뼈아픈 반성을 한다, 또 혁신을 한다 하면서 막 굉장히 그걸로 들끓어올 겁니다. 그리고 과거엔 뭐 무릎을 꿇는 퍼포먼스라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고 그런 움직임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 당권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뭐 친윤, 친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파 싸움만 하고 있거든요. 누가 잘못했냐 서로 네가 잘못했다고 지금 손가락질만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전 장관이 전 뭐 후보가 되든 한동훈 전 후보가 되든 누가 대표가 되든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이목을 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전당대회에서 자기들만 지금 서로 하겠다고 예. 그런 상황이에요. 불타버린 집을 놓고서 집 문서가 내 거다 네 거다 싸움하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정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들만의 잔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당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당권 도전 여부와 관련해서도 친한계에서는 출마를 반대하는 기류가 감지된다고 합니다. 지금 한 전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게 좋은 카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국민의힘이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는 게 낫지 않나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국민의힘이 돌아가는 걸 보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대선 전에 그렇게 큰절을 하고 사죄를 했는데 대선 끝나니까 마치 당권 행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에 있어서도 친윤이 당선이 됐고 원내수석 부대표 2명도 다 친윤으로 임명했어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당권을 거머쥐었을 때 실제 당을 장악할 수가 없거든요. 친윤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한동훈 전 대표가 하는 것을 사사건건 막아버리면 전혀 허수아비 당대표가 되고 그래서 역시 친한 친윤이 계속 싸우다 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동훈이라고 하는 자산은 완전히 소멸돼 버릴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지금 김문수 전 후보가 저렇게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그냥 저분한테 맡기는 것이 결국 국민의힘이 잘 되진 않겠죠. 그런데 그게 더 지금 현재로서 현실적으로 나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노동일 교수님께서 앞서 우려를 표해 주셨지만 지금 일각에서는요. 김문수 전 장관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면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외면받을 것이다. 이런 지금 걱정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두 사람 다 혁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안이 있다면 지금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권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이라면 옛날 같으면 정말 비대위를 꾸려가지고 완전히 외부에서 이른바 혁신 비대위를 꾸려서 완전히 당을 정말 뭐 환골탈태하는 완전히 바꾸는 제스처라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 두 분 중에 하나 나와갖고 또 싸우면 뭐가 되겠습니까? 친한 반한 싸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뻔한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뒤로 물러나고 정말 뭐 젊은 의원이든 김용태 의원은 아마 당을 뭐 당대표로 세우든 아니면 누구라도 꼭 뭐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좀 국민들이 아 그래도 뭔가 좀 새롭게 하려나 보다.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볼까? 라는 것이라도 말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제스처는 전혀 없고 완전히 무슨 뭐 친한 반한 싸움이 또 되풀이될 그런 상황이어서 두 분은 좀 나오지 말고 다른 완전 새로운 제3의 대안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젊은 의원들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의원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과거 뭐 국민의힘이 위기였을 때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라는 30대 대표를 만들어서 완전히 국민들의 어떤 새로운 시선을 끌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라도 뭐 꼭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김용태 의원이든 누구든 간에 뭐 누구라고 특정인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젊은 사람을 내세워서 뭔가 국민의힘이 바뀌고 있다. 바뀔 것이다. 이런 기대를 좀 겉으로라도 갖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